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바로 각자의 서랍입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서랍을 조금씩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 읽어드릴 거냐면요. 9번째 서랍 열어드릴 예정이에요. 신예희 작가의 사랑을 말하다 라는 단편집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작가의 이야기 함께 들여다볼게요. 9번째 서랍입니다. 사랑을 말하다 신예희. 네, 그러면 9번째 서랍 읽어 드릴게요.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신예희, 25살, 20과 30 사이, 아이도 어른도 아닌 이 나이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싶어서 내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 이어서 프롤로그 있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노래나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상상하기란 힘들다. 처음 사랑하기 시작하기부터 이별하기까지 수만 개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기승전 로맨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사랑을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 하지만 사랑은 유적 실체가 없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다. 누구에게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모님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사랑일 수도 있다. 각자 사랑을 정의 내린 것에 따라 그 개념은 조금씩 달라진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몹시라는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해보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있다. 이때 갖게 되었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파트 읽어 드릴게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챙겨주는 것이다.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흘려서 듣지 않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등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 신경 쓴다.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 주려고 한다. 그만큼 나의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지치는 때가 오기도 한다. 바로 나만 사랑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다. 대학에서 만난 동기들이 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귀기도 했고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이 친해지면서 동기들을 각별하게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동기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었다. 동기들과 함께 교양 수업을 함께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수업은 교재나 수업 자료가 없는 대신 시험 바로 직전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올 내용을 담은 PPT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찍을 수 있게 해줬다. 사진 찍은 것만 공부하면 되는 그야말로 꿀 수업이었다. 기말고사를 보기 직전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서 나는 열심히 PPT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동기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 다들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너희는 이거 사진 안 찍어? 6교시까지 과제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도 못했어.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봐서 마저 공부해야 해. 나도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었다. 그 애들이랑 같은 수업이었고 같은 시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시험 볼 내용을 찍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다음 수업에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놓고 왔다.
나도 그 다음 시험으로 인해 마음을 졸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얘네가 뭘 믿고 다른 걸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각자에게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다. 그리고 시험 전날이 되었다. 그때 사진 찍었던 사람 있어? 단체 카톡방에 동기 한 명이 카톡을 보냈다. 이런 카톡이 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시험은 바로 코앞인데 그 시간에 사진을 찍어놓질 않았으니까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카톡을 읽고 무시했다. 그 사진들을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는 모습이 괘씸했다. 그 카톡이 올라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카톡이 왔다. 그거 예희 언니가 찍었던데? 예희 누나 그것 좀 보내줘. 뻔뻔하게 느껴졌다. 이 애들이 뭘 잘했다고 내가 시간 투자한 것을 보내줘야 하나? 그렇다고 내가 안 보내주면 얘네들은 공부할 수 없을 텐데 안 보내주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또 내가 찍었다는 걸 다 아는데 안 보내주면 나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몇 분 동안 고민한 끝에 사진들과 내용 정리한 것을 함께 보냈다. 뭔가 억울한 감정이 들긴 했지만 내 친구들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렇게 자료들을 보낸 지 한두 시간 정도가 흘렀고 그것을 안 읽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자료들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내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최소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떠한 대가를 받으려고 자료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괜히 준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되었다. 내가 그 애들보다 더 쏟은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내가 그 애들을 친구라고 여기며 했던 호의가 그들에게 권리가 된 것 같았다. 그들에게 화가 났고 실망감이 들었다. 충분히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인데 내가 너무 치졸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는 이 사소한 일이 너무나도 컸다. 그 애들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챙겨줬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다. 12시가 되면 누구보다 먼저 생일을 축하해주고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던 것들 기억해서 선물해주고 수업이 있는데도 자는 애들 깨워서 수업 보내고 못다한 과제 도와주고 시험 공부 도와주고 그때는 내가 그 애들을 챙겨주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억울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해줬던 것을 더 기억한다고 한다.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해줬던 거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는데 내가 받은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들의 모습에 실망감만 커졌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나만 애쓰는 것 같았다.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친구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그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줄였고 그들과의 만남을 줄였다. 관계를 아예 끊지는 않았지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과 친구가 아닌 동기로 남게 되었다. 상대방에게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미하거나 없을 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다. 나만의 노력으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몇 번 반복되면 이 관계를 놓아버리게 된다. 한쪽에 희생적인 사랑도 있다지만 사랑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쪽만 퍼주는 사랑의 관계는 지속하기 힘들다.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10만큼의 사랑을 줬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10만큼의 적어도 8만큼의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형식적인 주고받기가 아니라 진심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 맞는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챕터는요,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것이라는 챕터고요. 또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도 글을 썼는데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로 마무리가 돼요. 혹시 이렇게 뒷부분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